안녕하세요. 이젤입니다. 애프터 이펙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모션 스케치라는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스케치를 사용을 하면 레이어의 동선을 직접 그릴 수가 있는데요. 모션 스케치는 동선의 속도와 궤적에 따라서 선택한 레이어의 키프레임을 만들고 포지션의 값만 기록하고 그 다음 다른 트랜스폼, 예를 들어서 스케일이라든지 뭐 오파시티라든지 로테이션이라든지 이런 속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모션 패스는 애니메이션이 움직이는 동선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동선에 컴포지션 패널이나 레이어 패널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서 다양한 움직임을 아주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컴포지션을 만들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컴포지션 창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컴포지션 메뉴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뉴 컴포지션 컨트롤 N을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모션 스케치라고 제가 설명을 써드리겠습니다. 패널 이해하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320에 마찬가지 240 스퀘어 픽셀에 30 시간은 5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경이 되는 것이 하나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컨트롤 키하고 Y 키나 또는 레이어의 뉴 창에 솔리드 명령을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좀 단축키를 사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Y 눌러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배경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처럼 만들 거라서 배경 쓰시고 사이즈는 320이 240인데 저는 지금 다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변했는데요. 이럴 때는 여러분 직접 쓰셔도 되고 아니면 밑에 있는 메이크 컴프 사이즈를 눌러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렀더니 320에 240으로 돌아온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컬러 값은 여러분 칠판색이 약간 좀 짙은 녹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OK 버튼에서 배경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다가 뭘 만들 거냐 하면 간단하게 모션 스케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러고 난 이후에 예제를 통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동적인 움직임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프로젝트 창에서 여러분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첨부 파일로 올려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분필.mov 파일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클릭을 하셔서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따롭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펙의 11차에 11차는 레슨 10에 보시면 저는 이제 분필.mov 파일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첨부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분필.mov 파일을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데 여러분 가져오면 분필은 저희가 지금 시간은 지금 5초로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이 분필.mov 파일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인디케이터를 한번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분필이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동작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약간 2초 약간 좀 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실제로 필요한 것은 다 5초 동안 계속 분필이 움직여야 되겠죠. 이럴 때 이 끊어진 동영상을 우리가 루프를 시켜서 반복적으로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반드시 이 타임라인 창의 MOV를 누르시면 안 되고요. 프로젝트 창에 나와 있는 원문 소스의 분필.mov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인터프린터 푸티지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메인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를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 다른 건 뭐 이것은 알파 값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것은 그 속도에 관련된 프레임별 속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하단에 보면 또 다른 옵션에서 보시면 루프 타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3이라고 써주시고요. 그러니까 3번 반복을 하겠다는 얘기는 2초 뭐 20프레임이라고 가정하면 이것이 3배로 연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OK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여기 회색으로 나왔던 부분이 연한 그 약간 연한 연두색 비분으로 좀 나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끝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화살표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이렇게 늘려주시고 여러분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는 2초 20프레임입니다. 2초 한 5프레임이나 10프레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영상이 지금은 5초로 풀로 이렇게 다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분필이라든지 아니면 뭐 굳이 분필이라는 것보다는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동영상이 여러분들이 지정한 작업의 영역, 즉 작업의 시간보다 좀 짧다고 가정했을 때는 프로젝트 패널에서 원문 소스를 불러오는 프로젝트 패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인터프린터 푸티지라는 것을 눌러서 메인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그 반복의 횟수를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분필이 움직였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분필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궤적을 움직여서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원래는 분필.mov 파일을 누르시고요. P 옵션을 누르셔가지고 포지션을 여러분이 조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 포지션에 스탑와치를 클릭을 하고 여러분들이 적당히 이렇게 위치값을 바깥쪽으로 끄집어낸 다음에 시간을 좀 누리고 다시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움직이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궤적을 따로 이렇게 만드셔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만드셔서 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조정을 또 하시고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각각의 키프레임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그 해당 키프레임별 여기 앵커 포인트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요. 여기를 누르셔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면 여기에 그 핸들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적당히 이렇게 궤적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분필의 움직임이 좀 더 부드러워질 정도로 여러분 포토샵이나 혹시 일러스트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것이 그 전방 핸들러와 후방 핸들러를 여러분이 조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자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포인트 영역을 못 잡아서 자꾸 배경이 선택이 될 때 여러분 앞에 있는 락을 걸어주면 되겠죠. 락을 걸어주시면 이제 다른 배경은 잡히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셔서 궤적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조금 전보다는 좀 더 괜찮은 궤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움직임을 사람이 일일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모션 패스라는 명령을 통해서 대신에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작업을 한 것을 여러분들이 그 분필.mov에다가 붙여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지우고 다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랑을 따라 하셨다면 분필.mov 파일을 클릭을 하시고 딜리트를 눌러서 지워주시고요. 자, 다시 분필.mov 파일을 이렇게 배경 위에도 갖다 놓으시면 여러분 아마 이게 연장이 된 것이 쭉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분필의 중심은 여기가 아니라 분필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이 앵커 포인트의 이 포지션이 하단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좀 간과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단에 보시면 툴바에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 펜 비하인드 툴이라는 것이 나오죠. 이것이 뭐냐면 레이어라든지 포지션이라든지 개체 중심선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 여기 상단에 있는 십자선, 중앙에 있는 십자선을 분필의 하단으로 이렇게 좀 내려주시면 중심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죠. 분필이 실제로 글씨를 쓰게 되면 밑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지 중간에서 그려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여러분 다시 검정색 화살표를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궤적을 만들어서 대신할 레이어를 하나 인위적으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컨트롤 키 Y키 누르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 여기다가 사각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뭐 움직임이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너무 클 필요가 없으니까 한 60 정도 하시고 색상은 제가 잘 보이는 색으로 해서 빨간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필의 움직임을 이 작은 사각형으로 대신해서 그것을 분필에다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모션 스케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각형이라는 움직임을 여러분 조정을 하셨으면 이제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모션 스케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거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션 스케치가 나와 있는데 패널이 나와 있는데 패널에 대한 설명 잠깐 좀 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처 스피드 앳이라고 해서 100%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본값은 100%인데
100%일 때는 기본 프리뷰 속도로 마우스의 움직임을 기록해서 모션 패스를 만들어 주지만 100% 이하의 값으로 설정하면은 마우스의 움직임 속도보다 천천히 키프레임을 기록하고 100% 이상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마우스로 움직이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키프레임을 기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뭐 이것은 제가 이론적인 설명이니까 그냥 이렇게 100% 이상, 이하, 그 다음 100%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그냥 같은 속도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100%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무딩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0보다 큰 값을 입력할수록 필요 없는 키프레임을 빼고 모션 패스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값이 또 너무 크면은 이게 모션 패스 형태가 너무 단순해지니까 적절한 값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how wireframe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마우스로 그리는 궤적을 실제로 레이어 움직임으로 다 보여주는, 즉 그 와이어프레임 점선으로 다 보여주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백그라운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모션 패스를 그리는 동안 아래에 있는 레이어를 보여주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스타트 캡처를 먼저 마우스로 누르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시작 포인트가 나왔을 때 분필의 움직임의 그 시작 포인트에 갖다 대시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버튼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조절을 해주시면 이렇게 빠지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당히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궤적이 만들어진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션 패스의 내용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스피드햇이 100% 이상일 때는 이것이 좀 더 빠르게 적용이 되고 100% 미만일 때 좀 더 느리게, 그 다음에 100%로 하게 되면 여러분이 실제로 움직이는 속도와 모션 패스의 그 점들이 동일하게 나온다는 사실을 보시면 되겠고요. 스무딩 값이 1로 저는 줬는데 이것을 수치를 많이 주면 이런 포인트들이 좀 더 적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러분 사각형 움직임의 포지션 P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포지션에 있는 값 요것을 선택을 해주시면 여러분 뒤에 있는 키프레임이 다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선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C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분필점 MOV 파일을 클릭을 하시고 영문키 P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을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V를 누르시게 되면 이와 같이 분필의 그 사각형 움직임의 모션 패스의 그 포지션의 키프레임들이 분필점 MOV 파일에 있는 동영상 파일의 포지션으로 이렇게 다 복제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각형의 움직임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해제를 해주신 다음에 여러분 스페이스바를 눌러보면 분필의 움직임이 이렇게 복제가 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저와 같이 그렸던 사각형의 움직임의 모션 패스가 분필점 MOV의 포지션 값으로 그대로 복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구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션 패스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예를 들어서 이런 궤적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시면 우리가 지난번 강좌에서 배우셨던 여러분 이것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스무더 값을 클릭을 하셔서요. 여기에서 톨러런스를 한 10 정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를 눌러주시면 자, 궤적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키프레임이 많이 간략화돼서 좀 부드러워진 곡선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반드시 하실 때는 포지션이라는 그 트랜스폼의 속성 값을 눌러서 전체 키프레임이 다 선택이 되어 있는지, 선택이 됐다 안 됐다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다면 이 노란색으로 점들어 표시가 되면 이게 다 선택이 된 걸로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더 스무더 값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톨러런스를 적당히 주시고 어플라이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필요에 따라서는 키프레임을 누르셔서 이렇게 키프레임을 누르셔서 여러분들이 이 핸들러와 이 조절점들을 조절을 이렇게 좀 하셔서 적당히 궤적을 만들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션 스케치 부분과 더 스무더 값은 뭐 불가피하게 좀 많이 사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원래 5초인데 지금 3초로 이렇게 약간 좀 간략화시켰는데 이거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하실 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다 필요가 없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각형 움직임 레이어는 잡아서 없애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모션 스케치에 관련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